예, 날이 많이 덥습니다. 오늘 뭐 태풍 오고 비 온다더만은 굉장히 덥습니다. 예. 예. 그 국장님, 우리가 그 지난 토요일, 일요일 예.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부산 지역에만 해도 뭐 이틀간 300mm 이상의 비가 오고 했는데 예. 혹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까? 예,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 없었습니까? 예. 그 우리 하수도 사용조례 3조, 4조, 5조에 보면 예. 그 하수 관거의 관리라든가 예. 그 관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가 또는 비용이라든가 뭐 준설 등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예.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수 관거 예. 관리에 대한 이 부분들이 뭐 구청이라든가 또는 공단이라든가 우리 환경국 차원에서 예. 제대로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뭐 네.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오수 차집 관로하고 어떤 차집 시설에 대해서는 네.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그게 각 하수 12개 하수 처리장별로 그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네. 그게 효율적으로 제때 그 여러 가지 그 유지 관리가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네.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공단에서 하수 차집 관리 그 권역별로 통합 관리하는 그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최근에. 네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그 부산시 전체를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정기 점검, 그다음에 그 반기, 뭐 분기, 뭐 수시점 종합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조직 개편을 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차집 관로하고 차집 관로로 들어가는 그 차집 그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차집 시설. 예. 딱 그 부분은 사실 지난번처럼 그런 집중호우가 오면은 즉시 아주 재빠르게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딱 전체 차집관들이 이렇게 막아주고 그래서 우수가 그쪽 그 하수관구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뭐 사람 손으로 모두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차집 시설이 지금 1,300군데 정도 되죠. 예. 부산에.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 공단, 우리 환경공단 업무 보고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80명의 인력이 1,300여 개의 그 차집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예. 그렇다면 80명이 어떻게 동으로 서로 뛰어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차집시설을 수동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통합관리 시스템을 조직 개편으로는 저는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기계적인 시스템, 그야말로 뭐 자동 시스템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맞습니다. 근데 네. 저 지적하신 그 부분은 조금 네. 이제 그 개념을 좀 달리 하는 부분인데 네. 이제 우리 차집 시설 금방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조기 강우 시에 조기 그 비점 오염된 오수만 저희 차집 관거에서 받아들이고 네. 그 이후에 차단을 해서 그 우수는 우수가 못 하천으로 들어오도록 네. 하수로 하천으로 갈 수 있도록 네. 그게 지금 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이 금년도 우리가 용호 처리구역 그 다음에 우리가 수영강 생태보호 2020 프로젝트 나와 있듯이 내년도부터는 그 수영강 온천선 쪽으로 집중적으로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을 갖다 개선을 할 겁니다.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물 난리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네. 도로 척구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수관입니다. 그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수관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도로관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부서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이제 두 개가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어쨌든 이런 집중호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뭔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수관거, 차집 관로를 포함한 이런 하수관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제대로 관리되도록 조례가 3조 5조에서 보면 분명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뭐 구청이 해야 할 일, 시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준설은 뭐 매년 1회 한 번씩은 꼭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설사 이렇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이상기후로 인해서 어떤 그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준수를 매년 1회 한 번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그 어떤 차원에서 볼 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그 이상의 어떤 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국이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사실 어떤 대응을 분명히 하고 계셨을 겁니다. 분명히 손 놓고 계시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생활 하수과에 그 하수 관리 전담 부서도 작년에 신설을 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영호하고 내년도부터 시작한 그 수영과 온천전 쪽에 이제 그 차립시설 개량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지금 용호 처리구역에서는 지금 겨우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걸 이제 2단계로 쭉 수영강 쪽 합니다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뭐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부산시로서는 이제 비로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어쨌든 시작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시작을 한 그 실정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고 또 예산도 좀 더 늘리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류식 하수관계가 빨리 되면 좋겠지만 또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또 지형상 분류식 하수관계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류식 하수관계에 우리가 치중을 물론 치중해야 되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런 그 기존의 차집시설하고 하수관계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비에 제가 그 신문에서 봤는데 며칠 전에 이번 비에 우리가 2009년도에 95억인가요? 들여가지고 왜 센텀 지역에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부산 시내 지금 우수 저류조가 2군데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뭐 이렇게 확대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센텀 지역이 95억, 90이라 들어서 95억 들여가지고 지금 뭐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우수 저류조를 대형을 설치를 했는데 이번 비 어땠습니까? 그거 배수구 막혀가지고 물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요? 그 배수구가 막힌다는 건 지극히 기본적인 어떤 부분의 관리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선 이제 그 저류시설로 들어가는 어떤 그 우수를 받아들이는 이제 단면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그레이팅 이제 들어가는 계구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물질로 인해서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이제 우수 저류조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자동화나 전자 시스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그 배수구라는 건 가장 단순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관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관리가 안 돼서 이번에 그렇게 큰 물난리가 그 지역에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저는 좀 우리가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너무 기술적이고 첨단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치중을 하다가 이런 아주 단순하고 이런 그 수동적인 이런 부분에는 조금 좀 방심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저희들 뭐 국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항상 그 실질 어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운영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운영은 뒷전이고 우선 시설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95조 규모의 시설 같으면은 이게 큰 기계 시설도 아니고 저류조인데 95억이면은 결코 돈이 적게 드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시설이 어떻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고 운영 부분이 간과되고 그렇게 그 시설 설치에 급급했는데 참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우수 저류조도 앞으로의 관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리에 대한 어떤 정확한 매뉴얼 행동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중간 관리 매뉴얼부터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확대하신다니까 확대하실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고가 되어서 맞습니다. 이제 뭐 설계도 되고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뭐 이번에 많은 저희들한테는 그렇죠. 교훈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환경시설이기도 하지만 재해 발생 시에는 방제시설로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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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만큼 환경국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방제관하고도 예. 같이 협의가 되고 관리든 설계 과정이든 예,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설치도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그 네. 하천관리부서에서 네. 전체 그걸 하고 있고 각 방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게 현재로서는 우리 환경국하고 그쪽하고 이제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하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뭐 저희가 시장님 말씀도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 논의도 했습니다. 일어나는 문제도 이제 상당히 그 만약에 일어나가 어렵다 하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적어도 일정 부분 이렇게 우리가 교집합이 있듯이 업무에 있어서 어떤 유기적인 그 협조 관계의 부분이 확실하게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일 이상적인 건 일어나이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들 이제 발표한 수영강 생태보건 2020 프로젝트. 그게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하천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항목지구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그 낙동 뭐 어떤 구군이라든지 하천관리부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 부분을 우리 국에서 총괄 그 통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 전부 그 스크린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하수 저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저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건설 방재단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뭐 업무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만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국은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그런 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히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방금 그 2020 수영강 수영강 생태공원 2020 프로젝트. 예. 그 수영강을 뭐 세계 그 최고의 그 생태하천으로 만드시겠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전국적으로 그 생태하천이란 부분이 현재 있는 하천 주변 어떤 시민들의 편의시설 위주로 이제 그걸 보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외형의 보건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그 하천의 예를 들면은 하천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수준의 하천 자체를 살리는 근원적인 생태 복원을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이는 걸로 하천이 살고 사람이 모여야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해놓고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천을 살리는 게 되면은 저는 이건 그 전후가 그 거꾸로 됐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 2020 지금 수영강 생태하천 프로젝트 말씀을 드리면서 며칠 전에 본 뉴스가 사실 생각이 나서 그 수영강 하천에 숭어떼가 떼죽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건 환경하고는 조금 환경오염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밀물에 뭐 이게 그 고기떼가 몰려와가지고 결국은 뭐 그 염분이 낮은 강물에 이제 적응을 못해서 떼죽음을 당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자연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쩌면 예측까지도 하는 것이 저는 환경국이라고 보거든요. 일반 어떤 행정이나 시민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변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환경국이 보면 분명히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우리 환경국이 그야말로 정책도 만들어내고 시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거는
단순한 환경 어떤 기초시설이 아니라 예. 방제시설로서 역할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예. 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아까 제가 점심 때 잠깐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국장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국에 저도 업무 보고 시간 때 뭐 RDF라든가 더 파크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집중적인 질문도 드리고 했지만 그런 현안 문제들을 이렇게 어쨌든 감당해내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뵐 때마다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예 그러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예, 감사합니다. 예,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